어떠한 일을 마주치던 간에 꼭 진심으로 행하십시오. 진심으로 그 삶을 살아가세요. 그럼 여러분의 그 진심에 꼭 삶이 보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 청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진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오늘 독서 모임을 다녀왔어요. 책을 읽고 제가 보는 책의 시선과 다른 사람이 보는 책의 시선은 다르겠죠. 그 다른 부분에서 배울 점이 있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모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하는데 책의 내용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명료했습니다.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책은 레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라는 책이었는데 종교적인 내용을 기점으로 타인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사랑을 남에게 베풀고 실천하라는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 책의 내용 중에 키워드인 하나,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바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 였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무언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게 사람이든 아니면 물건이든 혹은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무형 가치라도 진심으로 그걸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인생을 매우 힘들게 살고 있는 걸 거예요. 사랑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의 삶, 이 두 가지의 삶의 차이는 얼마나 많이 벌어질까요? 물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봐야 그것 또한 누군가한테 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방법까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 주고 싶어도 그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애시당초 받아본 적이 없으니 누군가에게 주는 것도 용기가 나진 않겠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사랑을 줄 수 있는가? 그런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망설임 없이 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기본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고 돌려줄 줄 아는 염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약자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릇이 큰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거리낌 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을 그 사람에게 온전히 할애하여 행동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진심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우러나오는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이 없이 봉사를 한다는 사람도 독서 모임에서 보았습니다. 물론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의견 또한 저는 존중합니다.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의 시각은 존중받아 마땅하니까요. 근데 저는 무언가를 베푼다고 했을 때 그 베품 속에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제가 돈이 한 푼도 없고 이제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에 부모님에게 카네이션 한 장을 달아드리고 편지 한 통을 써드린다 하더라도 그 얼마 안 되는 카네이션, 그 얼마 안 되는 편지지에 제 마음을 가득 담아서 녹여낼 수 있거든요. 그걸 받고 진심을 느끼시는 부모님들은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의 진심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큰 진심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실천하고 배우고 익히고 계신가요? 우리의 사회는
지금 너무 계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를 내어주면 하나를 받는다. 기브 앤 테이크의 기본적인 관계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가차 없이 내팽개치는 그런 사회. 정말 옛날에 말하던 한국인의 정의라는 것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길을 가다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다 오히려 안 좋은 일에 휘말릴 수 있다는 그런 걱정과 우려.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도와주기 정말 인색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각박한 세상인 만큼 작은 선행 하나가 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 간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이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기사 아저씨한테 인사를 가볍게 먼저 건넨다거나, 노약자 어르신이 버스에 올라타시면 내가 앉고 있는 자리를 양보한다거나, 이러한 사소한 일에서도 우리의 선행은 빛을 발합니다. 그게 쌓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몸에 배게 돼요. 그럼 여러분은 선행을 습관처럼 행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건 누가 강요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타인을 위한, 즉 이타적인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랑을 받는 법을 먼저 알아야 하고, 사랑을 받고 그걸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가족,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테리 콜 휘테커의 내가 되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개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것이다. 상대방이 하고 싶은 일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만남. 이런 만남이 있을 때 자신과 상대방은 동시에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는데 반대로 나도 성장할 수 있다? 신기한 일이죠.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도와주는데 오히려 내가 더 성장을 한다. 제가 이전에 선행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푼다는 것은 내가 베푼 만큼 그 이상의 값어치가 내가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만남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러한 만남, 이러한 인간관계를 꾸준하게 늘려나가면 기존의 계산적이던 인간관계 속에서 살던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인생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들도 다 여기서 해소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이 찾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더 진심으로 인간관계를 대했을 때 거기서 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사람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일이건 인간관계든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마주치던 간에 꼭 진심으로 행하십시오. 진심으로 그 삶을 살아가세요. 그럼 여러분의 그 진심에 꼭 삶이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